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대가 됐죠. 그래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G7 정상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몇십억 회분을 이제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B3W 빌드 백 베터 월드, 다시 좋은 세상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핵심은 실은 중국 견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좀 싫어했었던 말들, 신장 위구르라든가 홍콩, 또 코로나 19가 어디서 발원했는지 2차 조사를 하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대만 해협, 양안 문제도 건드리는 좀 이런 부분도 있었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이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개방 경제가 일단락 깨지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좀 국한해서 보면 역시는 이제 현 행정부가 계속해서 2050 탄소 중립, 저탄소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과 좀 공감을 했었고요. 한 호주 정상회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저탄소 기술에서 실질적으로 좀 협력을 기대를 하겠다. 왜냐하면 호주가 자원의 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는 자원이 없고요. 그러니까 자원을 소화하고 우린 그 대신 기술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회담 논의도 있었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 또 프랑스와는 한국에 있어서 우리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다 우리와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살짝 걸리는 것은 이제 요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자마자 중국이 바로 인권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우리 중국을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또 전면 선전포고 일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미국도 큰 시장이고요. 중국도 또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 모두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칫 좀 우리에게 불똥이 튈까 또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일단 G7 여러 가지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정작 이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핵심이 역시 예. 중국 견제가 워낙 큰 이슈를 차지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계속해서 G7을 끌어안고 이 안티 중국, 네. 이 중국 반중국 연대를 좀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큰 틀에서의 외신이나 이런 부분도 역시 중국 견제 쪽으로 많이 다루면서 우리도 그쪽으로 좀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근데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좀 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은 완전히 반중국을 형성을 했는데 이탈리아는 이미 1대1로에 가 있죠. 그다음에 예. 독일도 전기차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는 또 아예 또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그런 좀 모습. 그러니까 G7도 옛날의 G7이 아닌 좀 모든 것들이 좀 코로나19 예. 이후에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취할 스탠스는 어떤 걸까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죠.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가, 이 미, 중 모두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서로 자기 편을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가운데서 줄다리기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예. 또 히토류라든가 바이오 부분들을 자신들이 하나의 공급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좀 들어가되, 또 중국 시장도 우리가 서운하게 하면 팔아야죠.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양쪽에 다 팔아야지 우리의 수익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숙제, 정말 엄청난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의 원금 상환 기간이 미뤄진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을 돌아보면은요, 코로나 취약계층, 코로나 때문에 힘든 피해를 봤던 부분들에 한해서 이런 채무분들을 1년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6월이었으니까 올해 6월 말이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금 이자를 함께 갚거나 이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말에서 12월까지 한 번 더 이 원금 상환 유예를 해준다라는 거였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고 네. 지원 내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원금 상환이 유예가 되고 네. 과잉 추심, 매각 자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네, 신청 그렇습니다. 기한이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고. 그러니까 작년에 연장 받았던 예. 분들이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신규로 또 받은 분 말고 저 혜택을 예. 받은 분이 6월 말인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확실하게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다시 6월부터 1년. 아. 그렇다면 내년 6월까지 예. 원금 상환은 또 유예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완전히 뭐 다중채무자라든가 네.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증명이 되려면 소득이 준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소득이 준 부분도 증명해도 되고요. 예. 자기가 그 소위 말하는 집합금지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이 업종. 되는 그런 업종 부분들이 있으면은 최근에 이렇게 제가 봐도 그 증명 부분에 있어서 네. 그게 어렵다든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저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소비가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네. 이 소비 부분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어서 이게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좀 형성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3%대 예. 성장 뭐 얘기했을 때도 4%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1분기가 이 정도였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3, 4에서 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난하게 올해 4% 경제 성장률도 달성할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내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은 지금 계속 잘하고 있고요. 수출이 잘 되니까 더 많이 팔아야 되려면 이제 설비 투자까지도 같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마지막 퍼즐이 내수였었는데 이제 1분기 끝나고 지금 4월, 5월, 6월 2분기의 모습들을 보면 내수도 상당 부분 이제 타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7월, 8월 부분이 예. 휴가철이 들어가고 최근에 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뭐 노쇼 백신 등 네. 이제 백신을 맞겠다는 열풍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수가 확 올라가면 원래 수출은 상승 타니까 수출, 설비, 그다음에 내수까지 우리가 이제 트리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가 트리플 강세가 나오게 될 경우 네. 실은 수출이 잘 될 경우엔 모든 국민이 체감을 잘 못합니다. 이 내수가 풀려야 그렇죠. 소상공인 돈이 분들이 좀 돌고. 가장 예. 미니멈으로 잡아도 600만 명이니까요.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하면은 1000만 명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 그 개인 사업자 연관이 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 부분에서 이렇게 점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